안녕하세요. 요즘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상훈이고, 이제 제 석사 연구의 주제는 Development of Full Salt Freezing Model for System Analysis on Molten Salt Reactor로, 현재까지는 용융형 원자로 시스템 해석에 있어서 연료염의 고화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었는데요.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연료염의 고화 모델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유용형 원자로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뭐 시보그나 테라파워 같은 세계 여러 기업 및 국가들에서 큰 연구를 받고 있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용형 원자로가 인기를 끌고 있는 데는 뭐 안정성과 이제 그다음에 효율이 좋다는 뭐 여러 가지 장점에 기인하여서인데요.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요즘 안정성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성 연구를 보면은 MSR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 시나리오 중 솔트 프리징, 즉 염의 고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묘용형 원자로에서 고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묘용형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염의 어는 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우측 하단에서 이제 위에 두 개는 쿨런트 염이고 밑에 두 개는 이제 솔트, 말 그대로 퓨얼염인데요. 모두 다 어는 점이 450도 이상으로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라늄이 섞인 연료염 같은 경우는 500도 이상의 이제 고화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히 로염에 따라서 콜드레일 쪽 제일 낮은 온도가 500도 중후반인 MSR 원자로도 많기 때문에 이는 안전마진이 좀 좀 낮아서 이제 고화를 잘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화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은 이게 부피가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이제 기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 내에서 고화가 일어나서 유동이 막혀서 이 정상적인 열 제거가 안 되는 열순환이 막혀서 열 제거가 안 되어서 이 비상 상황 시에는 열 제거가 안 되어 사고가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화가 주요한 안정상의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염이 어느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는 이제 드레인 탱크 배관 시스템에서 염이 어느 상황입니다. 드레인 탱크는 용융형 원자로에서 사고 시에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고 시의 염을 탱크로 전부 배출시켜 냉각하는 전략인데요. 사실 드레인 탱크 배관은 이제 평소에 염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잘 작동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드레인 시에 용융염이 우측 그램의 드레인 셰프트 같은 곳에서 이제 고화가 된다면은 정상적인 염의 드레인이 실패하여 이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렉스에서 염이 고화되는 케이스입니다. 드렉스란 이제 FHR 원자로의 필요율 정렬 제거 계통으로 주로 쓰이는 원자로인데요. FHR 원자로는 이제 유용염이 쿨런트로 쓰이는 이제 그런 원자로를 말하게 됩니다. 드렉스 시스템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나의 루프인데, 이제 하부의 루프는 이제 원자로 안에 있어서 거기서 열을 받고, 그다음에 상부에 외부와 노출된 이제 열경계를 통해서 이제 열을 배출해서 이제 자연순환 유동을 통해 열을 제거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때 상부가 이제 뭐 공냉을 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냉각을 하는데 그때 상부의 온도가 상당히 차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바깥쪽 열교환기, 이게 위쪽 열교환기에서 고화가 발생한다면은 이 또한 이제 정상적인 열 제거를 막아서 이제 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드레인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염이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염의 고화인 점이 조금 더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각 노형 특징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고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타입 MSR로 뭐 MSL 같은 원자로가 이제 채용한 방식인데요. 해당 원자로 같은 경우 지금 빨간색으로 친 이제 1, 2층 열교환기에서 이제 고화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입 용융형 원자로인데 이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잔열 제거를 할 때 이제 뱃셀을 냉각해서 노내에서 자연순환을 통해서 이제 냉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로우 플래넘에서 이제 고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열 제거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는 PBFER 원자로의 이제 포스플레이트 이벤트로 뽑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간 이제 이런 염의 보완을 막고자 이런 유용 원자로들은 여러 시스템을 고안했는데요. 뭐 MSRE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원자로죠. MSRE 같은 경우는 전 배관에 히터를 깔아서 이제 보완을 막으려 했는데요. 이때 전체 출력의 한 25% 정도 되는 용량 히터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싱크가 레디에이트였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레디에이터를 아예 닫아버려서 열 제거를 아예 안 된 상황을 이제 줘가지고 이제 고화를 막았고요. 다만 이런 방식은 이제 실제 커머셜로에는 이제 쓰기가 좀 어려울 수가 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통들이 결국 작동 안 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융염의 고화 모델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 해당 표는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이제 정리한 것인데요. 이 연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연구라 할 만한 것은 이제 두 번째, ANN에서 연구한 생코드라는 시스템 코드의 이제 고화 모델을 이제 추가적 모듈로 이제 단 그런 연구인데요. 해당 연구 같은 경우 이제 고화 모델을 이제 원디로 모사한 다음에 이제 생코드에 적용해서 이제 간단한 해석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을 전부 살펴보면은 전부 다 FHR 원자로나, 즉, 이제 쿨런트로서 염이 쓰이는, 이제 필솔트를 다루지 않는 이제 그러한 연구들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필솔트에 대한 고화 모델이 부재한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지만 연료염에 대한 고화 모델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연구에서는 이제 연료염의 고화 모델을 개발하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생코드를 기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배 방정식을 도출한 다음에 그 도출한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모델리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리카 모델을 이제 시스템 해석에 적용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것인데요.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풀고 있는 지배 방정식은 알파1과 알파-S라는 이제 리퀴드와 솔리드 백시컴을 도입한 다음에 각 영역의 지배 방정식을 따로 푸는 방식이고요. 이제 고화의 영향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고화의 영향 같은 경우는 저기 시그마 A라는 리니어 프리즘 레이트 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리니어 프리즘 레이트라는 말은 단위 길이당, 단위 시간당 이제 얼마나 얼었는지, 몇 킬로가 얼었는지, 이제 그런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시계코는 이제 생코드에서 이제 도출이 되었는데, 제 연구의 특징이 이제 연료염을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 에너지식을 보게 되면은 QD 항을 볼 수 있는데, 이 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체 내부의 발열을 이제 모사할 수 있도록 해서, 연료염의 고하를 모사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델을 쓰게 되면 제일 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기 시그마 A를 어떻게 정의하냐는 것인데요. 저는 이를 위해서 이 시그마 A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이 A, 파이 B라는 이제 경계면에서 히플럭스를 두 개로 나누었고 이 두 경계면에서 히플럭스 차에 대한 식으로서 이제 시그마 A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리드 면에서 히플럭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커지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사용했고요. 아무튼 이제 식을 이제 풀어 나가면은 다음과 같은 꼴이 되고 이를 좀 더 간단히 표현하게 되면은 시그마 A는 경계면에서 리퀴드에 의한 히플럭스 파이 A 빼기 솔리드 면에서 히플럭스 파이 B 이 두 히플럭스의 차이를 이제 레이턴트 텀으로 나눈 다음에 페리미터를 곱하는 꼴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지배 방정식을 이제 모델리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포밍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모델리카라는 프로그램이 식을 푸는데 상당히 큰 이제 장점을 보이면서 이 트랜스포밍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만든 모델의 확장성과 시스템에서 적용의 용이성을 이제 크게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현한 모델은 다음과 같고요. 맨 밑에 있는 이제 파이프 부분이 이제 리퀴드 솔트의 지배 방정식을 풀고, 그다음 위에 있는 솔리드 솔트가 이제 솔리드 지배 방정식을 푼과 동시에 이제 프리징 레이트 같은 그런 프리징 텀을 푸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위에는 월을 붙였는데, 뭐 월을 붙이든 열저항을 붙이든 혹은 열 관련 다른 컴포넌트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부와 이게 접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작동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은 저기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라색 파이프 하나를 표현돼 가지고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먼저 정성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파이프가 있고 한쪽에서는 소스가 있고 그 다음 쪽에 싱크가 있어서 배관에 유체가 흐르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외부를 냉각 또는 가열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이 제가 만든 모델이 잘 고동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동 유체로는 이제 물성을 제일 구하기 쉬웠던 플리베를 사용했고, 이때 어는 점은 459도입니다.
정확히 제가 만든 모델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연료염을 쓰는 게 좀 더 좋긴 할 텐데요. 다만 연료염 같은 경우 레이턴트 hit이나 고화된 염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적어서 일단은 그냥 제일 데이터가 많은 플리베를 쓰고 플리베에서 그냥 발열이 난다고 일단 가정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궁금했던 것은 제가 만든 시스템이 트랜스폼 파이프와 잘 호환이 되는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번엔 고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열 조건을 주었고 그 결과 이제 유체의 온도가 이제 트랜스폼 파이프와 제가 만든 파이프가 동일한 트렌드로 이제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고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화는 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고 외부에 냉각 조건을 주었고 그 결과 이제 고화가 됨에 따라 리퀴드 프레션이 줄고 솔리드 프레션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궁금했던 것은 이게 외부 냉각 조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온도를 다른 수준으로 여러 개를 주어봤고 그 결과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리퀴드 프레션이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모델의 특징이 결국 유체 내부의 발열을 모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체 내부의 발열 수준을 이제 5가지로 다르게 주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그 결과 유체의 발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화가 덜 일어나서 이러한 영향도 잘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정성적으로 잘 작동함을 확인했으니 검증을 시도했고요. 먼저 유체 내부에서 발열이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해석키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 해석키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랩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도출된 해석키이고요. 그다음에 유체가 그 파이프 배관을 지나감에 따라 어디서부터 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때 솔리드 프레셔는 어떤지, 그리고 그때 리퀴드 템퍼처는 어떤지 측정하는 이제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그 결과 제가 만든 모델과 해석키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CFD와 이제 비교 검증해서 유체 내부에 여론이 있는 케이스를 베리피케이션 하려 했고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함을 확인했고 유체 내부에서 발열이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회와 검증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해석에 적용하려 했고요. 이제 시스템 해석에 적용한 대상은 이제 MSDR 원자로인데 MSDR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폼 내에 기구현이 되어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이 트랜스폼 안에 있는 이제 MSDR 원자로 모델이고요. 오른쪽 실제 플로우 시트인데 지금 네모 박스의 컬러를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을 지금 매칭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용할 모델과 적용할 대상이 있으니 적용할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어, 비록 조금 러프한 시나리오이지만 고와 형상을 보기 위해서 좀 임의 과정을 많이 넣어서 다음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리액터와 펌프가 트립이 된 다음에 드레인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로 어, 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 2차측 열교환기에서 고화가 일어날 것이 생각이 되고 특히 1, 2차측 열교환기 후단에서도 고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부 온도가 이제 온도 경계를 이제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이제 배관 외부를 특히 냉각시킨다면 고화가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액터가 트립됐고 드레인이 되는데 그 배관에서 오는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만든 모델을 쓰지 않고 트랜스폼 내에 있는 MSDR 원자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았고요. 어, 그, 그리고 이제 트랜지언트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MSDR 원자로를 만든 그린우드 연구의 선행 조건을 따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일단 제일 온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1차 측 같은 경우 열교환기 후랑, 2차 측 같은 경우 열교환기 전단의 파이프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고요. 그 결과 이제 두 경우 모두 프리징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MSR 원자로의 연료음의 고화점은 이제 500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제 프리즘 모델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피칭이죠 후단에 이제 1차 측에다 한번 프리즘 모델을 도입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그 결과 원자로가 투입되고 나서 16시간 후에 풀 프리징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드레인에 대한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MSL 원자로 자체를 쓰는 대신 이제 리액터와 이제 드레인 탱크라는 단순한 2개의 탱크를 두고 그 파이프 그 2개의 탱크를 있는 파이프를 냉각함으로써 프리징 영향을 확인하는 이제 모코 시뮬레이션 돌려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다 좀 더 간편하면서도 이제 직관적으로
결과를 이해하도록 이제 노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이제 우측과 같고요. 앞선 정성 해석과 비슷하게 이제 원래는 연료를 쓰는 게 좀 더 좋겠으나 일단은 물성치를 확보하기 쉬웠던 이제 플리베로 일단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프리징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드레인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즉 이제 드레인 시에 이 프리징이 상당히 중요한 패러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MSR 같은 경우 이 드레인되는 염에서 열이 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비슷하게 이제 그 내부 발열의 수준을 다르게 해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요. 그 결과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내부 발열이 클수록 드레인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이제 다이어미터를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더 좁아졌다가 이제 이게 뜨거워지고 특히 리액터 쪽에서 뜨거워진 액체가 내려오면서 리멜팅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잘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수행한 연구이고요. 한번 이제 갈무리를 해보면은 어, 저는 이제 연료염을 고한 모델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했고, 이에 필요한 지열 반정식을 도출했고, 네, 정상적 해석을 했으며, 열이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베리피케이션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시스템 해석에 적용을 해봤고, 그 결과 제가 만든 모델이 시스템 해석에도 잘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리액터 드레인 시에는 이 프리징이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토대로 이제 그간 할 수 없었던 이제 연료염의 고하를 반영한 MSR 시스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MSR 이제 디자인 설계 패러미터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연구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부에서 발열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CFD와 비교 검증을 할 예정이고, 이제 히트시인저 프리즘 모델이 현재 없는데 이 부분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SDI 모델 내에서도 뭐 자연순환 같은 걸 좀 가능하게 모델을 수정해서 이제 풀타임 리액터와 같은 뭐 결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수정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고 시나리오를 좀 러프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이제 리터레이처 리뷰 및 좀 더 다른 연구 등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고화된 솔트의 물성치 같은 경우는 잘 제공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정확한 물성치를 찾고 또 그런 연구가 향후에 나오면 이제 그런 물성치들을 반영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그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